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비로소 봄이 되고 봄이 와야 꽃이 피어납니다. 꽃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기억만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억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일수록 기록되어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시인협회에서는 전북시문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존재했던 원로 시인님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김연경 시인님은 늦은 나이에 시인이 되어 아침 이슬을 맞이한 풀잎처럼 곱게 시를 지어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은 오랫동안 시를 지어 오셨는데 그동안 시 짓기는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시적 동기가 있었는가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사춘기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윤성도 그 시조신 조선시대 때. 네, 조선시대 때 내 벗이 되지다 하니 수석과 성죽이라 오우가 시군요. 예, 오우가 그걸 적고 난 다음에 놓으면서 늘 위안을 받고 그 자연의 그 변함없는 그 모습을 나도 닮아서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를 나중에라도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를 날마다 하여튼 그 개성처럼 제가 외우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 뒤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 세월이 길었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막내가 조금 커서 5, 6학년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내가 40대 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못했던 그 시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예술에 관해서 그 이기반 교수님이 그때는 서해는 그 송성룡 그 선생님 나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또 이 시는 그 이기반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예. 그런 뒤로 이제 또 거기에 6개월 과정으로만 하고 이제 졸업을 시키고 그런 그 타임이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하다가 이제 이원영 교수님을 만나서 정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저에게는 참 스승님들이 많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원영 교수님이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그런 스승으로 제가 모시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셨다고 저는 늦게 들었어요. 예. 너무나 참 고마우신 분이고 스승님은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열성을 다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그 모습에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지 이 저와 같이 어렸을 때 좀 어두운 생각을 가졌을 때 또 어린 마음에 당황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럴 때 그들에게 꼭 희망을 넣어주고 또 바른 마음을 밝은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 시한수라도 써서
남길 수 있다면 그게 나의 가장 꿈이고 희망이고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저에게는 제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아직 짓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하시면 어떤 시적 동기는 그 문학소녀 시절에 윤선도 우리 조선 3대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윤선도의 오후가를 늘상 외우시면서 시적 동기를 신심을 많이 품으셨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시고 또 출가하셔서 자녀분들도 낳으시고 시간적 여유가 됐을 때 40대 후반부터 다시 시를 우리 현대 시를 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더욱더 이제 시가 깊어지고 직접 시를 짓는 계기가 되었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 짓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시를 짓는 어떤 목적일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중요하게 제가 마음으로 가진 것은 제가 그 어릴 때 느꼈던 그 그렇게 아주 외롭고 아버지를 여의고 난 다음에 그 외롭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여러 가지 그때 그 오가가 나의 친구도 되고 또 아버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저를 힘을 주어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겠다. 나도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유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청소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안수라도 쓸 수 있다면 그게 제 가장 바람이셨군요. 그야말로 선생님께서는 오후가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자연에서 얻어진 친구들을 바탕으로 선생님 시가 근본이 되기도 했고 또 그걸 가지고 후배나 젊은 청소년들한테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시인으로 활동하기 앞서 시를 공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기반 선생님이나 이원영 선생님을 영향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하신다면요. 어떤 시 오가에 대해서도 이미 시 영향을 받으셨고 또 현대에 오셔서 시인들한테는 이기반 선생님, 이원영 선생님한테서 배우셨다고 했는데 수학을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 신석정 시인님의 그 자연을 우리 마음과 똑같이 이렇게 모든 그 은유나 모든 것을 그 자연에 그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가슴으로 그렇게 시를 펴내신 것을 보고 나도 저런 마음으로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자연은 진짜 진실 그대로지 거기에 가식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분의 신석정 시인님께서 가장 그 읽어보면 전에 그 두보 시를 참 좋아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기탄잘리 시집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기탄잘리 시집을 사서 아무리 읽어도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다 안기들 안에서 지금도 아쉬운 마음으로 애들 보고 좀 읽어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아직 어린 그런 상태로 지금 제가 좀 더 분발하고 눈은 어두워졌지만 마음만은 그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보이지 않지만 전에 봤던 사물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 시만으로서 내가 볼 수 있는 길을 좀 찾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새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시를 접한 게 오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을 봤고 또 나중에는 신적정 선생님도 목가 시인으로서 자연 시인이잖아요. 그분의 시를 또 흠모하셨고 또 더군다나 당나라의 두보시까지도 또는 기산제까지도 동서양을 아울러서 시 공부를 하셨군요. 그러면서 선생님 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정시가 많고 딱 지금 아름다운 가을에 어울리는 시들이 많아요.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시인님의 작품 중에서 애정이 가는 작품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제가 거의 마음으로 쓴다고 썼는데 그게 제대로 표현이 다 되지를 않아서 아쉬운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초록의 근육 같은 것도 그 산에 오르고 내리면서 겨울에 나무를 보고 또 봄에 나무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나무들이 다 저렇게 추운 겨울에는 죽은 듯이 가지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까지는 죽은 나무와 같이 보여요. 겨울에 보면은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봄에 거기서 몇몇 돋아나서 아주 작은 잎새로부터 그 시작해서 여름에 무성하게 가을에 또 낙엽으로 이렇게 그 과정이 꼭 사람의 인생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참 자연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초록의 근육도 겨울에 그런 죽은 듯이 그렇게 뻗어있던 가지에 그 움이 돋아나가지고 그 초록 그 이파리를 피워낼 때 정말로 환희심이 나는 그런 훌륭한 그 가지를 만져보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근육 같은 그것이 있어요. 그 이파리에. 근데 이파리가 크면서 그 근육도 크는 거예요. 굵어지고. 그래서 참 이게 꼭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봄에 그 뾰족이 봄을 알리는 그 이파리를 보고 내가 느껴서 쓴 거예요. 그러면요 성자 호박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는 이제 겨울에 호박을 사놨는데 여름에 이제 제가 이제 사무조리 어려운 막내 며느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갈랐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와 소리치면서 와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겨울에 사다놓은 호박이 여름에 6월달이에요. 그게 갈라놨는데 그렇게 그 속이 막 황금색처럼 또 막 그 색 빛깔이 싱싱하고 생생하게 아주 그렇게 곱게 그대로 있어요. 그 호박씨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그대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호박씨 하나하나에 다 그 실핏줄처럼 그렇게 연결되어가지고 그 수백 개의 그 호박씨가 익어 있어요. 그 호박씨를 볼 때, 이야,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사리를 남긴다는,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호박씨가 그 호박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제가 환호성을 치면서 그 시를
그때 당장에 쓴 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매년 열려가지고 그 연도가 그가 써졌을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제가 생생하게 제대로 나타내고 그 호박의 그 진실성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는 제가 의문이에요. 저 자신도.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소소영영하고 생생한 맛이 그런 면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참 자연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자연이 주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시, 그래서 신석정님의 그 시를 제가 읽으면서 그걸 많이 더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선생님의 시집은 전체가 다 서정시였고 굉장히 친화적인 자연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호박이 성자로도 표현이 됐군요. 네. 예, 얼마나 감탄했으면. 그러나 선생님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랍니다. 시가 필요한 사람, 시를 읽는 사람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써놓은 시는 아마 나중에라도 후배나 또는 어느 독자가 봤을 때 선생님 못지않은 또 감탄을 하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께서 금방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선생님이 본인이 생각할 때 선생님 시에 대한 개성이나 매력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게 그 개성은 갖고 싶지요. 예. 제가 이런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 마음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아직 제대로 그 주제에 대한 제대로 된 그 표현이나 제가 그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딱 성립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 시를 쓰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흩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그게 잘 표현이 안 되어요 아직.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떤 조금 기회가 온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개성 있는 누구에게나 제 시를 볼 때 좀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줄 수 있고 또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햇 같은 햇살을 주는 그런 그 깨달음의 시를 쓰고 싶어요. 예. 깨달음은 거창한 것 같은데 제 마음으로는 자연이 주는 것이 깨달음이 아닌가 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꼭 그걸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누구에게나 눈이 이렇게 어두운 사람에게는 눈 떠 그런 어떤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나요. 예. 저보고 보면서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아이 옆에만 있어 김여사 눈 떠 그 소리를 제가 듣는 순간부터 그 말만 하면은 제 막 얼굴에 있는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확 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그 사람에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좀 밝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내가 시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또 괴롭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괴로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말로 그 사람을 위안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훨씬 제가 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시인은 물리적으로 늙을 수 있어도 시는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은 물리적으로 안 늙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또 사람이 가진 마음은 여든이 되고 아흔이 되어도 이빨 청춘 그대로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선생님께서 바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병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눈이 어두워지셨잖아요. 그러나 심한 마음의 눈을 떠서 예,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를 쓰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러라 하고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예, 선생님께서 선생님 시를 읽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 개인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따라서 그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것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처지에 따라서 제 시를 읽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죠. 예. 예.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가 오래전인데 그때 선생님은 시인보다는 시를 사랑하는 시낭송가로 뵀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반할 정도로 선생님을 반한 모습이었고 정말 한복이 잘 어울리고 시를 너무나 잘 외우시는 그 사랑하시는 모습이 절절히 다 몸에 있었는데 혹시 지금 기억하는 시가 있으신가요? 신앙송을 이 자리에서 해보실 수 있을까요? 신앙송이요? 예. 기억하신 거 뭐 한 소절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너무 다 그냥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예. 제가 좀 신석정 시인님의 들길에 서서 예. 그걸 조금 해드리고 그러시지요. 예. 중간에 또 틀릴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예. 들길에 서서 신석정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님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조리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감사합니다. 삶은 그 사람이 남긴 흔적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시는 시인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난 김연경 시인님은 평생을 시를 사랑하셨고 시를 몸으로써 부대끼신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삶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목가적인 시를 흠모하였고 본인은 스스로 친자연적인 시를 남기셨습니다. 김연경 시인님은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서 깨달음이 있는 시, 시만이 있는 시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